자, 세 번째 질문은요. 윤석열 정부 출범 5월 10일에 출범했으니까 이제 약 5개월 정도가 되었는데요. 무척 그 시간이 파란만장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보좌진과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서 전쟁입니다라 해서 전쟁이 선포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과연 야당과의 협치, 이 전국을 풀어나갈 솔로몬의 해법이 존재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에 관해서 인식과 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인규 토론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저는 좀 안타깝지만은 솔로몬의 해법을 물어보셨는데 뭐 해법은 다 있죠. 그냥 시장에 나가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다 해법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현재 정치권이 그걸 해낼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능력이 저는 안타깝게도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이제 사실 그 국회에서 이제 대표 연설하면서 이제 뭐 개헌론 같은 거 던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아젠다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 같은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개헌이라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정치인들은 불가능한 걸로 계속 국민들 앞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걸 갖고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대한민국 개헌은 권력 구조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 300명이면 300가지 개헌을 하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개헌안에 있는 지방분권, 그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여야가 마음만 맞으면은 지방분권 개혁을 지방자치법 개혁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 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왜 안 갖고 자꾸 이렇게 그 블랙홀로 빠지는 민생 이슈를 더 덮는 쪽으로 가는지 저는 참 의문이다라고 들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아까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정 능력, 내부의 능력을 키우는 것만이 저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한 4가지의 거부사항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합리성을 좀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뭐 날리면 바이든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런 식의 정말로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논란의 본질을 자꾸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지성주의와도 전 연관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식조차도 여의도가 못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로 거부할 건 꼰대의식입니다. 이게 뭐 토사구팽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그 2030 세대들이 사실은 저출산과 이 초고령 사회 때문에 이 위기 사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뭐 적당히 하고 물러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위기가 실질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직접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토사구팽 방식 내지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이렇게 누르려는 방식은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는 저는 줄 세우기를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줄 세우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마치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 세우기를 우리가 스스로 거부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저 같은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액세서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치권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쓰임받고 소위 말해서 버림을 당하는 이런 액세서리로 이용을 당하는데, 이것은 정치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청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액세서리로 이용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저는 청년 정치인들도 액세서리로 이용당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겠다라는 그런 뭐 자주 선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내부를 자정시킬 때 이것이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양당 이제 국민들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크게 기여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솔로몬적인 해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내부 자정이 우선이다라는 말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동수 토론자님.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는 좀 모든 걸 법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약간 사법 만능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 노동자들의 파업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야당과의 관계도 지금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기냐 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MZ 세대 게임 용어로 속된 말로 뭐 멸망전 한다, 엘리전 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소위 치킨 게임으로 지금
여야의 어떤 상황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으로 하는 거는 사실 갈 때까지 가보자 약간 이런 어떤 정서가 지금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뭐 당연히 상대도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코 이제 이 지금의 어떤 극한의 대치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좀 한 발씩 물러서되 이제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치로 풀 건 좀 정치로 풀어 나가시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지윤 토론자님. 저는 어쨌든 그래도 윤석열 정부 내에 어떤 여야가 만날 수 있는 내재적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을 때 사실 그때만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받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아마 갈등이 되게 큰 요소가 됐을 텐데, 그때 되게 통 크게 최소 600만 원 이상으로 일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안을 들고 오셨어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그래도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8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국힘 연찬회에 가셔서 이제 야당 탓, 전 정부 탓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스탠스를 어떻게 더 키워갈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도 기후위기 관련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정부와 야당이 연결 합의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영역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재해 상황에 대해서 약자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어쨌건 지하방에서 그 수해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이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4조 5천억이나 깎으셨죠. 근데 이것을 되게 통 크게 다시 올리겠다, 깎는 게 아니라 되려 올려서 재해 상황에 약자된 사람들의 집을 같이 없애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의제들은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는 이동수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이 검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읽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모든 국면이 사정정국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좀 그 어떤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대등하게 뭔가를 풀든 특검을 통해서 혹은 아니면 정치적으로 각자 사과할 것은 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결해내든 이런 것들이 되어야 진심으로 여야가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민 토론자님. 네, 저는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사실 정치라는 게 협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지역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이런 얘기들이 크게 달해 있고, 지금 저는 정치가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 과거 정치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신의 대상이었고, 사실 나쁜 말로 하면 지나가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본다는 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세대까지 이어져 나왔는데, 앞서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말했던 그런 개헌에 관해서도 사실 지금 국회 평균 연령이 54.9세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받치면서 이끌어 나가는 세대는 30대, 40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 성장도 하기 전에 본인들의 세대대로 또 개헌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에 있어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소야대 유례 없는 이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에서도 민주당에 줘야 될 거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국익과 이제 정부와 이제 국민의힘에서 실리를 잃지 않는 선에서는 줘야 되는 거는 과감하게 주고 받아야 되는 거는 과감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정부에서도 아까 권지웅 대표가 말했듯이 협의를 할 생각조차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가
뭐 얼마 전 기조연설에서 했듯이 뭐 방탄 국회 없애겠다, 뭐 면책특권 내려놓겠다,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동일하게 같이 나눠서 정치 개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또 조금씩 이행해 나가야 되고, 제가 지역 갈등을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국회의 의견과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또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편인데, 국회에서는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결국 본인들의 자리가 중요하고, 뭐 경상도는 보수, 뭐 전라도는 뭐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들의 자리 연명을 조금 더 하려고 계속적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에 대해서 할당제를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못됐고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정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국정 운영을 말하면서 국민 통합을 가장 최우선으로 뒀듯이, 지금은 시도지사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 갈등을 좀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우선시하는 제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반대할 수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사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속에서 민생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쟁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얼마를 더 주고 덜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뭐 보충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분들과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 금액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이 금액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조금 다소 적더라도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의 값어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이 불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100만 원의 역할도 못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제 여야를 떠나서 좀 논의를 한다면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 경제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지금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야의 모습을 보면 정쟁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소위 영수회담을 수차례 제의를 했습니다. 협치가 시작되려면 일단 만나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악수라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만남은 이루어지는 게 좋다. 뭐 지금 상황에서도 물론 여당 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구성된 다음에 만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수 토론자님? 저번 대선 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그 이재명과의 토론 가짠타 막 이런 표현 쓰셔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만난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만나지 않고 서로 언론 통해 가지고 멘트 주고받으니까 이렇게까지 싸우는 게 아닌가.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그래도 만나서 뭔가 좀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양당이 다 이제 각 당의 주자들이 앞에서 나서서 이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인데, 이럴 때 지금 저는 좀 각 당의 어떤 원로 그룹들이 좀 나서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로분들이 좀 이렇게 합의안을 어느 정도 도출을 하시고 그걸 당에서 수용하는 모양새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좀 약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이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일본 기시다 총리랑 빈손으로 회담했다 해서 또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 당연히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만남에도 일정한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거기에도 필요한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되지 않으면 만남을 위한 만남은 또 비판에 저는 직면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보고, 사실 만남을 먼저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무수석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먼저 만드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다라고 보고요. 그 정무수석을 통해서 아젠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조율을 좀 천천히 하고 그 이후에 저는 만나서 국민들 앞에 성과를 내거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권지웅 그 비대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첨언하자면은, 저는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원칙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측근들이나 배우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리스크는 저는 동등하게 법 적용을 해야지 명이 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저는 정치인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혁까지는 저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라고 판사에 대해서 성향 분석하고 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 나오면 정의롭고 또 불리하면은 뭐 정의롭지 않고, 이런 식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입은 정말로 좀 자제하는 문화를 이제는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위반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저는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정치권도 정치로 풀 거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당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너무 의존하는 거, 정치가 풀지 못하니까 검찰에 가져가서 밝혀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저도 진행 여기- 중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뭐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서 사실 저는 두 분 다 대통령 후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이건 어떤 전격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한다고 하면 저는 국면이 사정 국면에서 아니면 정책 국면 혹은 아니면 민생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약속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은 해야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약이 엄청 많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좀 시의적절한 것을 함께 발표한다거나 이런 식의 노력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의 정치가 저는 되게 극단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된 관심들이 계속 높아지고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내에 그런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마치 민주당 내에서 정치하기 어려운 것처럼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바이든과 날리면의 논쟁이 있을 때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점점 더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협의의 공간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아닌 각자의 어떤 극단의 공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면에 있어서도 양쪽에 최종 결정권자들이 만나서 공통의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정치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데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과 야당도 스스로도 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네, 잘 들었습니다.